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5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함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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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해봐서 하는데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전 의원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꿀려요. 네, 다시 한번 좀 인사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우리 박지원 대표님한테 제가 꼼짝도 못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 두 분을 함께 모시니까 뭔가 작은 국무회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꽃을 각각 하나씩 원래 이게 얘기하고 오신 게 아닌데 또 달고 오셨네요. 그렇죠? 전현희 위원장이 단 해바라기는 공천 달라고 공무원 애들한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원장님은 뭔가요? 제가 단 동백꽃은 누차 얘기를 했지만 해남군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김병승 위원장 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꽃사지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 바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 동백꽃이 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남군, 네, 완도군, 진도군의 군꽃이에요. 군화. 네, 같은 맥락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천 지역의 의미이신데요. 저는 공천 받은 거 아니에요? 아, 지난주까지만 공천 줄 사람 하더라도 없어. 그쵸, 아주 뭐 거의 뭐 네. 따놓은 당상이죠. 그럼. 저는 뭐 그런 뜻이 없다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뭐 하지만 저는 이제 국민 바라기, 국민을 바라보고 또 공복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동백꽃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5.18 민주묘역에 식수를 한 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는 꽃이네요. 그렇죠. 그 지난주 안 그래도 면접을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그럼 이 꽃을 다 달고 혹시 가셨나요? 저는 달고 갔고. 아니요. 저는 예. 네, 또 안 달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컨닝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면접을 봤거든요. 시험 문제가 출제 경향이 네네. 어떠냐, 문제가 네네. 뭐가 나오냐. 예.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저를 통해서 컨닝을 하셨는데 네. 예상 문제가 또 다른 게 나오셨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취재를 하셨는데 또 이게 달랐나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 역시 이제 공간위원회도 이런 취재를 염두에 두고 네, 문제를 네. 랜덤으로 내셨나 네,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뭘 공관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가니까 떨리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엄청 사실 떨렸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저한테 뭘 물어보실 겁니까? 저보다 더 잘 싸운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떨려서 못 물어봤어요. 정치 구단도 떨리는 면접 자리였다라는 떨렸다고 건가요? 해야 마지막 공천이 되는 거예요. 예. 저 전현희 위원장님한테 면접 때 뭐 물어봤나요? 저는 그 검찰 개혁의 소신과 그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리 예상 질문에 예측하고 준비한 질문이라 답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두 분 친하신 줄 알고 모셨는데 오늘 또 치열한 남편이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되니까 판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법대 다니면서 고시 공부하니까 치과대학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됐단 말이에요. 전현희 위원장님이 또 굉장히 삶의 이력이 다양하시죠. 치과 의사를 하시다가. 아니 저처럼 정통 법사위원 만주 6대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견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잘하겠어요. 오늘 치열한 면접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위원장님은 저희가 처음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여쭈면 지금 정치 테러 지금 대책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좀 최근 소식이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예. 이 이재명 당대표 테러에 대해서 축소 왜곡하는 문자를 발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대책위에서 직권 남용 그리고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행안위에서 그 대테러 센터장이 와가지고 테러 현장에 그 국정원 직원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행안위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당시 현장에 있었다라고 행안위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정무위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은 대테러 센터장이 국정원 직원이 없었다. 취지로 이렇게 또 답변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발 조치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부산의 테러 현장에 대해서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이 현장에 그 피 묻은 그런 증거를 현장을 예. 물걸레 청소를 청소질을 했죠. 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로 저희들이 지금 고발 조치를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정원장 그 하셨잖아요. 대테러센터 위원회가 예. 구성됐으면 저를 네. 부위원장이나 위원이라도 임명해 줘야지 제가 더 전문가인데.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총리실 네. 대테러센터는 우리 국정원에서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후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바르게 일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테러센터는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짓이요? 축소, 뭐 은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문가인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잡았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한 위원회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서 지금 위증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이라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한 주셨는데 사람이 예. 똑같은 이제 사람이 한쪽에서는 예.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다른 데서는 한쪽에서는 없었다. 예. 그러면 이게 선서를 하고 하는 거라 그렇죠. 예. 그는 두 발언 중에 하나는 그렇죠. 위증이라는 거죠. 예. 위원장님 왜 위증을 제가 하는 친정을 거예요? 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대테러센터는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 소속은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 것은 본 소속. 이렇게 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 파견 왔다 그러지만 파견은 파견이고 본래의 소속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사건 초기에 그 다음 날 이 사건은 테러행위다. 테러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단호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이 문자 그 당시의 사건을 축소하는 문자를 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대통령이 테러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정원이 사실상 이 전체를 지휘 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축소 왜곡이 일어나고 경찰에서는 이게 단순한 형사사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그 배후에 혹시나 국정원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걸 있어요.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건 저희들이 있어요. 네. 위원장님 지금 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이라도 빨리 위촉을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부위원장 안 되고 아직도 모셔야죠. 윤석열 고문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믿지 마세요. 네. 입술에 침 마르기 전에 바꿔버려요. 어떻게 됐든 대테러센터가 생긴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테러가 많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직속으로 두려고 했는데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또 국내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데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실로 두려고 했다가 그건 또 너무 크다 해서 총리실 직속으로 뒀는데 어떻게 됐든 국정원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고 각 부처 다 나와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경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갔다 하는 대테러센터장의 말씀은 맞고 또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없었다. 이렇게도 했을 수 있어요. 잘 네. 찾아보세요. 네, 네, 네. 네.
과제를 세게 해주셨는데 전현희 위원장님이 처음 나오시다 보니까 댓글창에 위원장님에 대한 또 질문이 좀 더 있는데요. 아, 제가 그러니까 인기가 여기라니까 예. 나는 곁다리니까. 아니, 또 같이 현안을 예, 맞춰주시면 엑스트라. 되죠. 예. 아니 또 감사원이 또 워낙 또 여러 가지 건으로 또 전현희 위원장님과도 송사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송사가 얽혀 있다고 하기 적절치 않죠. 그쪽에서 사실 이제 그렇게 제가 고발 조치했죠. 예. 네. 예. 근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감사한 행보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임기가 정해진 독립적인 기관의 기관장인데 임기를 1년을 남겨두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사퇴 압박을 했는데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감사원이 저를 표적감사에서 이제 사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목조목 그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감사원의 그런 정치적 표적감사가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취지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원 1급 뭐 간부들 거의 이제 1, 2급 한 17명이 고발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최고위직들이 다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되어 있거든요. 공수처가 그래서 현재 그 밑에부터 이렇게 이제 조사를 다 해서 유병호 사무총장까지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은 감사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감사원장이 공수처를 감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충돌이고 만약에 공수처를 감사원이 사실상 작년에 1년 전에 감사를 했는데 또 감사하는 것 이것도 표적 감사다. 그래서 이것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일단 그거는 지켜볼 예정이고요. 감사원이 사실은 헌법기관이고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기관인데 거기에 지금 감사원장이 정권 초기에 그랬어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이 정권의 호위 대장이나 뭔가 행동 대장의 역할을 자임을 한 셈이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정책 감사도 하고 우리 박지원 대표님 뭐 여러 가지 또 감사원의 감사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제 뭐 검찰에 예 이렇게 고발 죄진 조치를 사람으로 하고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렇게 표적으로 말도 안 되는 표적 감사를 하면서 말씀이신 정치적 거죠? 감사를 네. 앞장서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민주당이 앞서서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이 바로 서면은 나라가 바로 서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을 오래 했지만은 대통령이 바뀌고 감사원장이 바뀌고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바뀌면은 그때마다 4대강 사업 내용이 또 감사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저는 진짜 헌법 개헌을 해서 감사원이 국회 미국처럼 그렇게 직속으로 와 있어야지 제가 뭐 행정부에 소관돼 가지고 틀려먹었어요. 지금 현재 뭐 유병호 사무총장. 네. 그 사람 멋대로 하고 살잖아. 네, 네. 뭐 혼자서 뭐 하여튼 정권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사람도 곧 가요. 어딜 가나요? 아니, 원장님 어디 가는지 알려주셔야죠. 학교로 갈 확률이 높죠. 이재용 삼성 회장은 오늘 무죄됐더라고요. 네. 집으로 가죠. 아, 집으로 가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안 들어오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또 전현희 위원장님은 종로 외에도 다른 지역구 출마도 이야기가 좀 나온다고 하던데 우리 원장님은 확실한 이제 완도 해남이시니까요. 예. 또 다른 지역 완도 해남 진도. 예, 죄송합니다. 뒤에를 빼먹었네요. 예, 진도까지. 다른 지역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보세요?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좀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으로 돌아다니세요. 네. 그러면 네. 두 분께서 이제 원내 22대 이제 진입하셔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으로 들어가면 현안으로는 역시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대신해서 KBS와 신년대담했다라는 사실을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걸 또 녹화를 하고는
또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나 내보낸다라고 하거든요. 좀 어떤 식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사과를 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SNS에다도 어제도 쓰고 그런 기사화 됐던데요. 글쎄요.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 또 KBS 특정한 언론사와 대담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인가 이걸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동안에 150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즉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가지고 즉답을 하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나 디올백 네네. 주가 조작 사안과 디올백. 예. 어떻게 수술.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변명하고 대리 사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타는 불섭에 휘발유를 끼얹어 버릴 거다. 확 터질 거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라도 못 막고 진짜 어려움이 봉착할 건데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이라도 지금 이 방송 보시고요. KBS 불러서 다시 놓고 하세요. 차라리 빼든지 진솔하게 사실을 밝히든지 특검을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디올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큰 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좀 그 특정 언론사를 그것도 녹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이라고 하죠. 대담을 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는구나 아니면 자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제가 인상적인 게 기자들이 손이 엄청 질문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질문도 못하는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렇게 손을 든 게 이게 좀 기자들을 좀 약간은 이제 희화하는 그런 비웃는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현장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용산으로 옮겼습니까? 그 용산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항상 목소리를 듣겠다. 이 취지가 가장 첫 번째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도 없애고 기자와 소통을 단절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면서 그것도 이제는 대담 형식으로 특정 언론사 하나만 하는 게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들과 소통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자신 없어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다 느낀단 말이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청와대에서 용산에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면서 옮겼는데 그러면 국민들과 소통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옛날에 원내 대표님으로 모셔가지고 그 당시 대변인이셨죠? 네, 원내 대변인. 예. 호칭이 대표님 항상 그렇게 됐었습니다. 한 번 대장이면 영원히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유달리 늘 조금 어깨에 모시니까 힘이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사실은 그 김건희 특검 그리고 디올백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과 특검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무마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대담 형식의 그걸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 수용, 수사 이런 게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거나 이런다면 국민의 그 성남 민심에 휘발유를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래서 그냥 그런 발언이 없다면은 그 녹화한 거 중단하고 스톱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일치하셨네요. 약속 대련, 네. 예. 약속 대련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약속 대담이죠. 그러니까 네. 뭐 전체적 기자 시점에서 하나만 한 말씀드리면 거예요. 또 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을 바라는 기자들이 정말 많다.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더라도 시사인 기자는 뺄 거예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가서 꼭 손을 드세요. 열심히 손을 들어가지고 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한만 못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불통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부정평가 요인에 굉장히 좀 주요 요소로 잡히더라고요. 심지어 지난주에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제 20%대가 무너지게 나왔던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텐데 아니 29%까지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하셨어요?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거기는 이제 경제 민생 그리고 거부권 행사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하던데요. 뭐라 하더라도 경제 민생 문제가 제일 커요.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민생 경제 문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자고 나면은 영부인 문제야. 영부인 때문에 나라가 조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저처럼 영부인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대선 출마 생각해요. 선언 지난주에도 하셨는데 이번 주도 연이어서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네. 전적으로, 네. 당황하시는 것 옳은 같은데요. 전직 대변인으로서 지금 오늘 당황을 시키시고 이 계신다. 방송을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네. 제가 공짜 못 받을 것 같은데. 종로 공천 끝. 어떻게 됐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럼 이러면 반등의 포인트는 결국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모든 게 좋아져야 되지만은 아니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될 국회가 김건희 특검, 디올백 아니 뉴욕타임스예요. 일면에 그렇게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가 돼버리면은 영국의 BBC 방송에 더 웃기는 것은 페루 언론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K 영부인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유수 언론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을 가거나 하면 한 줄도 안 나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를 하고 미국에 가셨을 때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탑에 돌아온 영웅으로 또 MBC, ABC, CBS 이 3대 TV, CNN 엄청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사상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국위를 선양했는지 우리나라 외교를 망쳐버렸는지 진짜 이건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날이 새면 싸우고 있으니 저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방송하는 건데 내려줄까요? 네. 예, K 드라마, K 한류, K 푸드, K 들어간 건 지금 다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데 K 영부인은 진짜 국격 추락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우리 또 김은지 기자님은 훌륭한 기자님이시지만 언론에 대해서도 정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일 때 이렇게 지금 무역 수지 뭐 경제 지표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거의 IMF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지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언론이 기사들이 뭐 경제가 안 좋다 뭐가 문제다고 완전히 도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사실상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주가 폭락이라든지 뭐 지표들이 다 진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29%도 잘 나온 거다 그 정도면 오히려 그 이하로 지금 제대로 언론의 환경이 이렇게 공정하게 보장이 됐다면 더 이상 떨어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언론 통제로 이런 걸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잠깐 HJ 김 님이 댓글로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데도 민주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뭐죠?
왜죠? 라고 물어보셨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네. 어느 타이밍에 저 질문 드릴까 제가 보고 있었는데 먼저 해주셔가지고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분열되고 공천 과정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천 때는 싸우는 겁니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도 대통령 공천 과정이니까 얼마나 싸워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표를 했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 민주당은 문명 정당이다. 어디에 친문이 있고 어디에 친명이 있느냐. 다 하나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 광주에 가서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천 과정에서는 이렇게 국민의힘도 싸우고 우리도 민주당도 싸우지만은 곧 전열이 정비되면은 우리의 공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지지도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티올백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권익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현장에서 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권 심판의 그런 이제 의지나 그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은데 그러면 그만큼 사실상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걸 반영해서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대부분의 지지자들 얘기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총질하고 그런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를 못한다. 이게 대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민주당이 그만큼 지지율이 높지 못하냐. 그러면은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게 제가 들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167석이지만 야당으로서 정권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대로 민주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는 야당으로 다시 난다면은 국민들 표를 안 줄 거다. 그래서 정말 선명하게 야당 역할을 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잘 싸우는 투사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공천에서 그런 후보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들의 뜻이다. 그래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투사 중에 투사 박지원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투사 전현입니다. 공천 지나고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또 좀 질문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공관위에서 면접고사 보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치구단 쪽집게로 하는데 다 하셨는데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하고 우통벗고 싸우고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서 호소를 하면서 일선에 가겠다. 그래서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해야 대통령이 바뀌어야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거 안 치는 거 안 봤어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올드보이 그리고 이제 중진 의원들 이제 일선 후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대표님도 그 대상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저는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보아온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지켜봐 오셨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맞짱 떠서 싸우고 정권 심판과 그런 그 쓴소리를 항상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단순히 나이라든지 선수나 이런 걸로 볼 일은 아니다. 가장 투사 중에 투사라고 말씀하신데 저는 그 부분에 인정.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또 뭐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박지원 대표님 같은 분이 지금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김혁백 공관위원장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종로로 아니 오늘 꼭 뭐 보내주십시오. 약속 대담인가요 두 분? 이 굉장히 합의 티키타카를 하시면서 아니 KBS만 약속 대담이 아니라 오늘 저희는 확실히 약속 대담이 우리는 아니다. 약속 대담이 아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디올백 문제를 약속 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 하나만 국민을 더 졸로 보고 관련해서 바보로 이야기를 보는 드리면 거지. 그 여튼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참 숨어 있는 상황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신년 이제 설 인사를 할 때는 매번 여사와 함께 나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변진섭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아니 사실 저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것 같던데 그 사랑은 국민들에 향한 사랑이어야지. 그래야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 사랑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부애가 좋아야 돼. 그건 좋은데 아니 신년 인사를 대통령 영부인이 함께 국민들에게 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죠. 제가 이상한 사진은요. 그때 김건희 후보 이제 뭐 할 때 굉장히 그 김건희 여사 대선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대선 때 나왔을 때 그 투표장에 갈 때 이 윤석열 후보가 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투표장에 가더라고요. 그럼 그건 당연히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것이 대통령 후보 네 분이 같이 모시고 가시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도 혼자 가서 야, 저 집에 무슨 이상이 있었나? 그랬더니 숨기고 싶을 때는 꼭 혼자야. 아, 그때도 결국은 안 보였다라는 그렇죠. 걸 짚어주신 거네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그림이 참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번에 이 변진섭 노래가 그 가사에 국가 지도자라서 해야 할 일이 다 담겼다면서 대통령이 감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국정 철학이 담겼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부르거나 들어야 될 노래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아메리칸 파이. 자꾸 미국에다만 퍼주는. 네네. 지금 댓글에 그런 게 나와요. 변진섭이 무슨 죄냐.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정말 동감합니다. 네. 그래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해남 진도완도. 예. 변진섭 씨 노래가 진짜 무슨 죄예요. 거기에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인사를 보면은 아 변진섭 노래 좋다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어디 갔지? 또 빠졌다. 디올백 사러 갔나?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그 대선 시기에 I believe 이런 그 배경음에 그런 게 있다라는 말이 그런 있었죠. 실제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이제 I believe 하는 그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상당히 사실은 공감하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속은 거죠. 그래서 내조자로서 그런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뭐 V1, V2 이런 얘기까지 나면서 사실상 정치의 가장 전면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통령이 뭐 대리사과를 하시든 뭐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든 현재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노래를 불러도 국민들은 이제는 두 번 속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사과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거죠. 라고. 네. 네.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좀 불출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제 보이지 않고 계시는데. 다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언제죠? 지난번에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 오프 더 레코드라고 말씀드렸는데. 2월이죠.
그때 안 가실까? 그때 갈 거라고 보세요? 안 갈 거라고 보세요? 가셔야지. 가셔야지. 그때쯤 나타나실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 그때쯤이면 다시 계속 이렇게 두문불출하다가 바람을 좀 쐬셔야죠. 그래서 나가실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를 가서 쇼핑하셔야지. 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댓글창에 제가 여쭤보면요. 지금 주말 사이에 새로운 미래가 이제 공식 창당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것만큼 되지 못하고 조홍천, 이원우 의원 두 분이 합류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흘러간 미래가 돼버렸지. 네, 역시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시네요. 제가 듣기도 이원우 의원의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랑 같이 앉겠다고 주위에서 계속 공언을 왜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방향성이나 이런 이제 정치적인 철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친한 분들 사이는 나는 절대 이낙연 대표랑 같이 안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고된 그런 이제 작별이었고 사실 이제 지금 두 분께서 어떤 행보를 하시느냐 이게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국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랑 합류를 할 거냐 그런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구단으로서.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런 역사에 지장이 없어. 선거제 관련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을 이미 하셨어가지고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전현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혔고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임을 책임, 권한, 뭐 좋게 말하면 권한이고 아니면 책임을 떠넘긴 그런 상황이라 도대체 대표께서 어떤 식의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저도 같이 덩달아 밤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가 매우 필요하고 일당이 되는 게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면은 그게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되 권역별 비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을 뒤집고 그냥 어쨌든 국민들을 바라보고 연동형으로 준연동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셔서 정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이었다. 그리고 명분을 찾고 또 어떻게 그러면은 국민들 믿고 가다 보면은 신뢰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이 150석 이런 거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비례에서 뭔가 그걸 얻어야 민주당이 일당이 될 텐데 그게 지금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제1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와 또 야당에게 일종의 통큰 양보를 한 셈인데 그렇지만은 반드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1야당이 돼서 국회의장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통큰 양보를 한 만큼 이제는 민주당도 그런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 비례 신당에서 민주당의 비례의 그런 그 지분 이런 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야당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실리만 쫓아서 명분을 이루면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주당도 병립형을 고민하다가 제가 준연동형으로 가되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연합공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뭉치자. 거기에 우리가 굉장한 방점을 시대전환 조정훈이죠. 의원처럼 자기 전환해가지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의당이건 용해인 의원이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이태원 특검을 찬성하고 최상병 이런 문제를 같이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소탐대실하지 말자라고 해서 민주당이 전현희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위임을 했을 때
뭐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두루 의견을 구했다고요. 특히 이부영 전 이사장 등 이 재야 인사들에게도 어른들한테도 많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준연동형을 택해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 단결 이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눈치 봐야 되느냐 이러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들은 병립형 비례로 가려고 한 것은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민주당에서는 공식 기구에서 위임을 했지만은 대표가 소통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뭐예요? 그냥 공관위가 있어도 사찰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할 말을 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김건희 여사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집니다. 누가요?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계속 앞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요? 그렇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의 홀로서기가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공은 못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임기가 5년 중 2년도 안 됐어요. 태양이 둘이 돼요?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임기라고 하시면 어떤 그렇죠. 의미시죠? 지금 현재는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정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봉합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은발에 오줌 넣었다. 곧 터진다 했는데 봉합된 척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번 2차전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이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었지만은 오늘 이수정 교수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터진다 그렇게 봐요. 사실 이 질문을 좀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네, 박지원 원장 정치구단의 예언 어디까지 맞는지 저희가 계속 확인해보는 시간 지금까지 틀린 게 뭐 있어요. 제가 하나 틀린 것은 이낙연 대표는 창당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건 틀렸어요. 왜? 거기는 내 희망상이 더 강했거든. 심지어 원장님 이낙연 대표가 상당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민주당 대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민주당 대체 가능하신가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거기를 신경 쓰면은 안 돼요. 그 놔두고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으로 가면 돼요. 네, 지금 뭐 국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초점을 흐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시대 정신을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뭐 운동권 창사 이러지만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이게 국민들 대다수의 그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김경률 이제 비대위원이 마포울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공천에서 그 윤석열 윤심 공천에 패한 거다. 그러니까 한심 공천에 힘을 잃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천 용산의 윤심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걸 저항을 하더라도 이미 이제 지금 무릎을 꿇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만세. 네, 김건희가 승리를 한 셈이죠.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옳소.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연합 비례정당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비례를 연합 공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 서로 다른 당들이 뭉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가장 최고의 가치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그걸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사들이 비례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 공통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 단합을 하고 분열하지 않고
또 그 가치로 비례해서도 뭐 아무리 국힘이 뭐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네. 해야 되고요. 네.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콘서트 하셨는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 당당했다고 하는데 탄핵의 주역으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답변은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해야 돼요. 그분들이 구속했잖아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구속할 때는 언제고 또 풀어줄 때는 언제고 찾아가서 인사할 때는 언제야.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렸나? 그때가 틀리고 지금은 옳았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좀 널뛰긴 했는데 짚어야 될 건 다 짚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위원장님 좀 준비해 오셨던 말씀 중에서 확확 넘어가서 요거는 이야기 못했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우리 정치 구단 우리 박지원 대표님 항상 많이 배우고 있고 오늘도 많이 한 수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의 그런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높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흐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운동권 정권 심판이라든지 왜 야당을 심판을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당과 집권 여당 또 정부를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왜 민주당의 그 철진한 옛날 뭐 운동권 심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뭐 지금 뭐 박근혜 이슈나 뭐 또 이낙연 대표 이슈나 이런 쪽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현혹하려는 여기에 국민들이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번 총선에는 오직 하나의 가치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걸로 단일 대우로 정말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이 거부권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의석을 이번에 연합 비례신당과 민주당의 연합으로 반드시 이뤄내는 게 이번 우리 총선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저희 원장님이 잘 리드해 주실 겁니다. 시사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가 늘 마무리를 하거든요. 위원장님 좀 어색하시겠지만 원장님께서 리드를 해 주시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무리 인사하시면서 해 주시면 될 이렇게 것 좋은 같습니다. 분을 모셔왔으면은 계속 시사인 TV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는 제 혼자 나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김은지의 뉴스인 2월 5일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사람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